보험업계에 SSL 보험사로부터의 변혁이 있은 지 한 달여 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항상 있어온 보험회사의 마케팅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기존 가입자와 일반 사람들이 SSL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반응이 좋았지만 수도권 외곽과 지방이 특히 더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지방이 서울권보다 여러 문화 인프라가 안 좋은 영향이 컸다고도 할 수 있겠다. 원래 금융시장이란 것이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 0.1% 금리 차에도 바로 은행을 바꾸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만큼 작은 이익에도 발걸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보통인데 이 SSL 보험의 서비스는 잘만 활용하면 완전 무료로 메이저 기업들이 육성해 놓은 최고급 수준의 인프라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각 지방의 대학이나 공연이나 전시회 등이 주전공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한 각 지역의 예체능 계열의 전문가와 아마추어 예술인 그 단체까지 자연적으로 후원하게 되니 먼저 신청해오는 뮤지션, 댄스팀, 연주팀이나 오케스트라, 화가 등도 매우 많았다. 그리고 이들에 연결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자금 및 행정 지원을 선 제공해 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법인 보험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계약까지도 SSL로의 가입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선순환 사이클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사실 보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좋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다. 필요할 때만 온갖 미사여구와 사탕발림으로 좋은 척 친한 척 찾아오다가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그 뒤로는 콧배기도 안 비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이다. 그러나 영업 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다음 고객을 계속 찾아야 사업이 돌아가고 먹고 살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처음처럼 계속할 수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 고객 관리라고 열심히 하지만 기껏 전화해서 별일 없나 정도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의 도움이 아니면 실질적인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는 업계의 특징도 작용했다. 게다가 보통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기 때문에 정작 문제가 생길 때 받는 보험금은 가입 이후로 수십여 년 후가 대부분이다. 그때까지 보험 영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기에 이래저래 욕먹는 것이 일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의 고충이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SSL의 교육, 문화, 법률, 세무 등이 토탈 패키지를 한번 접하고 나니 항상 누군가가 살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확실히 타 보험사보다는 뭐라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전산개발팀 직원들이 사전 데이터 값으로 주 단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각 정보를 맞춤형으로 정리 분리해서 해당 영업사원의 이름으로 보내주었다. 트러블이 있을 때는 문자나 메신저로도 실시간 대응해주고 이렇게 해도 어려울 때 담당 영업사원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니 한번 SSL과 계약을 맺은 고객들은 다음에 다른 보험으로 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도 SSL을 떠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한번 서비스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해 SSL 보험은 불과 3달여 만에 전년 동기 매출액의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고 그 상승폭은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차 전무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알려줬는데 그걸 못하냐 말이야. 여기 애송이들도 했는데 그 회사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말이야. 이보세요. 차 전무님 말씀을 조심하세요.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막아놓고 시작한 걸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SSL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쉬우면 차 전무님이 미리 하셨겠지요. 아무튼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쪽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듯한데 조심하세요. 지금 차 전무님 관련해서 말들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기 건너편에서 조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의 남자가 대답하며 전화를 끊는다. 또 그 전화인가요? 그래. 이 인간 지금 맛이 좀 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샤프했던 느낌의 차 전무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니 우리도 슬슬 손을 떼자고. 관련 자료 모두 파기하고 우리 식대로 다시 세팅할 준비해 놓게. 네, 알겠습니다. SSL의 경쟁보험사인 G보험사의 마케팅 임원실. 담당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뒤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뒤로 크게 젖히며 생각에 잠긴다. 어린애들한테 당하고 어디서 화풀이야.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데 이번 것들은 확실히 괜찮단 말이야. 우리도 얼른 따라가야겠어. 뭐 몇 달 정도 놓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강지훈이라고. 거의 일 잘하는 친구네. 허허. 에이, 답답한 녀석들. 제대로 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네. 차 전무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분을 사귀지 못한 듯 소리친다. 이번에 차 전무는 지훈에 의해 제대로 물을 먹은 상황이었다. 지금 SSL 보험이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날이 갈수록 매출액과 계약 건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 전무가 여기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쓸데없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지자체 기념일 행사에나 가서 시간이나 때우는 것이 다인 것이다. 중요 업무에는 철저히 배제된 차 전무였다.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 없는 차 전무는 다소 위험하지만 이번 지훈의 계획안을 그날 듣자마자 상세 정리해서 평소 친하게 지냈던 경쟁사 두 곳에 바로 전달했다. 두 개의 회사 모두 그룹 랭킹 자체가 SSL보다 큰 호대 기업들이고 SSL과 계열 상황도 비슷하여 같은 계획이라면 더 확실하게 비용을 투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였던 것이다. 사실 지훈의 계획은 그 실행력이 문제지. 자본과 인프라만 있으면 어지간한 그룹사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기존에 이미 있던 것을 이리저리 잘 묶고 활용한 것이 포인트일 뿐이었다. 그래서 지훈의 경영 혁신안을 평범한 수준으로 또는 업계의 평범한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아쉬움을 표하는 차 전무였다. 먼저 다른 기업 두 곳은 계열사들이 협력을 거부했다. 다른 회사들도 차 전무 같은 부류가 임원진들의 대부분으로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방해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한다. 하긴 계열사 사장이나 고위 임원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월급쟁이인데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백수 아니던가. 따라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공들여봐야 어차피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가져갈 것이고 힘들게 고생만 하게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간혹 승진과 출세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좀 나서보려고 해도 다른 그룹들 역시 나름 후계 구도가 복잡하기 마련이다. 금융계열과 다른 계열사를 경영하고 있는 로열 패밀리가 조용히 중지를 요구해오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SSL 같은 곳은 본사에서 부회장과 전략기획실이 지훈이 기획하고 해리가 요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서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다른 곳은 아마도 많이 힘들 것이라는 내용? 차 전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SSL이 이왕 시작을 했으니 비슷하게라도 따라와야 장기적으로 그 회사도 살고 차 전무도 사는 것인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아, 진퇴양난이구만. 이 일을 어찌한다. 저 애송이 녀석들을 제대로 혼내줘야 할 텐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던 차 전무는 이내 생각을 굳힌 듯 밖으로 나와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자신의 자료를 찾았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료를 들여다보던 그는 결국 평소에 활용하던 외부 인력을 불러 봉투들을 건네주었다. 지시한 대로 잘 전달하게. 다른 곳으로 새나가면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차 전무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남자가 대답하며 서류를 들고 사라진다.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흐흐. 해리와 박전무 그리고 이번에 지훈이 새로 발굴하고 사내 스카우트로 픽업한 인원들이 모여있는 태스크포스팀 전용 중앙회의실. 한참을 회의와 외부 지시로 일에 몰두하고 있던 지훈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나다.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의 남자가 말을 받는다. 내 말대로 되었다. 생긴 대로 논다더니 하는 짓이 왜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네. 일단 들어왔으니 정식 조사해야 하는데 괜찮지? 내가 먼저 이야기했으니 알려는 주는데 너희 회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럼요, 선배님. 있는 그대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 지훈아. 참 그쪽도 어지간한가 보다. 하여튼 너라면 잘하겠지. 수고하고. 지훈이 통화를 마친 후 해리와 박 전무를 불러 말한다. 차 전무님이 결국 외통수를 두셨습니다. 어머, 결국 그러셨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 정말. 지훈은 몇 달 전 설마 하는 심정으로 보험업계 전반과 SSL이 연루되어 있는 여러 내용을 검찰인 법대 출신 선배에게 술자리를 겸해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때가 되면 선배님 가시는 길에 작은 도움 정도는 드리겠다는 멘트와 함께 했던 것인데 이렇게 빠르게 차 전무가 먼저 행동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예상대로라는 해리와는 다르게 지훈의 말에 잠시 생각에 빠졌던 영업본부장 박전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어떻게 할 건가? 어쩔 수 없지요. 사실 그만한 분이 없으신 건 사실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차 전무님과 다시 해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체계를 개편하고 인원들 교체한 다음 다시 중요직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박 전무님께 말씀드린 그대로 말이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제대로 업무를 하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분께 특별히 뭔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지금까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회사가 실무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것뿐인데 거기에 굴욕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건 확실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고 회사의 대외비 사항을 경쟁사에 유출한 데 더해서 이번에는 회사 1급 기밀을 사정기관에 고발한 겁니다. 그것도 익명으로 비열하게 말이죠.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지. 확실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거참, 허허. 박 전무는 입맛이 썼다. 같은 해 동기로 입사해서 지금껏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만턴 신입사원 중에 겨우 단 둘이 남은 인연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차 전무에 대해 별로 아는 게 많지 않음을 깨달았다. 25년 이상을 같은 직장, 같은 건물에서 매일 얼굴 봐오며 살았는데 단 둘이 술자리 한 번 한 적도 없고 항상 서로 경쟁하며 긴장관계로 살아왔던 것이다. 돌이켜보니 쓸쓸한 인연이었다. 직원들 쪽은 내가 단돌이 하겠네. 강 실장 자네는 원래 계획대로 해주시게. 네, 전무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암세포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이런 질병은 전염 속도도 빠르니까 말이죠. 자, 그럼 2단계인 외부 영업 조직 경쟁력 강화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단계 사내 영업 조직 경쟁력 강화책 발표 때는 임원진과 수석부장 약 30여 명 가까이가 참여했었는데 2달여 만에 시행되는 이번 2단계 발표 때는 관심 있는 과차 장급까지 신청을 받아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큰데 회의실에 꽉 찬 사람들이 기대에 차서 자신을 쳐다보자 해리는 너무나 기뻐서 손에 땀이 다 날 지경이었다. 항상 무시만 당하던 자신이 언제 이런 주목을 받았었던가? 하지만 항상 대표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지훈의 잔소리가 떠올라 인사 말만 간단히 하고 내려온 상황이다. 상세 설명은 이번에도 지훈의 차례였다. 지난번 1단계 내부 경쟁력 강화안에는 사내 임직원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서 전년 동월 대비 500% 매출액 상승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지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2단계 때도 적극적인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SSL은 보험업계 전체 매출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기업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아직 갈 길이 멀지요. 보험회사의 특성상 인력이 곧 매출과 직결되기에 원래는 영업조직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가뜩이나 좁은 활동 구역을 더 나눠야 하고 이제 궤도에 겨우 오르고 있는 전반적인 경쟁력이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로 SSL은 외부 GA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외부 GA와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진행 중인 곳이 다수이나 곧 완료되리라 봅니다. 기본 조건은 현재 GA가 수주하는 계약 수수료 중에 회사 마진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이를 SSL 사내 영업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영업비 지원, 기타 복리활동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대신 GA가 수주하는 계약건에도 SSL 토탈 패키지는 동일하게 제공하며 대신 해당 GA 소속원이 그 회사를 퇴사하거나 다른 GA로 이직할 때는 해당 계약의 관리 및 이후 계약건들을 SSL 사내 영업조직에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들은 추후 상세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 2단계 경쟁안 발표를 마치며 추가로 이혜리 부사장님의 사내 우수사원 표창식이 있겠습니다. 기타 행사를 끝으로 2단계 안이 발표되자 각 직원들은 실망스러운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번처럼 획기적인 혁신안을 기대한 사람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완전 의외였던 것이다.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사들은 순보험료를 차이 나게 할 수가 없었다. 쉽게 말해 회사 상품 간에 큰 차이를 두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대신 부가보험료를 이용하여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점을 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특정 보험사에 전속되지 않는 GA였던 것이다.
사실 외부 영업조직인 GA를 활용하는 것이 편한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해당 조직은 GA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수한 곳도 있는 반면에 이직률이 높은 곳, 계약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의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곳,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매출액이 높아지면 태도를 돌변해서 과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 등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SSL 보험이 독립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많아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단점이 많았다. GA 입장에서 봤을 때 보험회사는 SSL 보험 말고도 수십여 개가 되기 때문이다. 역시 이게 한계인가? 그럼 뭐 별 수 있겠어. 사실 지난번 그 정도도 대단하긴 한 거지. 확실히 일하기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 매출도 몇 배로 늘었고. 뭐 이 정도로 만족하자고. 아니, 사내에 있는 우리 보고 외부에 있는 GA와 협력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야. 뭐 이직하면 계약을 이관해준다고? 고생만 하고 나오는 것도 없는데 일만 죽어라 하라는 거 아니겠어? 역시 영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알지 않나? 며칠 동안 직원들은 모일 때마다 이번 개혁안의 이야기로 화두였다. 대부분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일단 지난번 1단계 개혁안의 효과가 많이 좋았고 아직 본격적으로 2단계 안을 실시한 것이 아니기에 직원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역시 안 좋군요. 예상은 했지만 그 좋던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네요. 해리가 팔짱을 끼고 짐짓 나무라는 듯 지훈을 보며 말했다. 이야 해리야.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부사장 같다 하아. 뭐라고요? 나 부사장 맞다고요. 여기 명패를 봐요. 부사장 이해려고 쓰여 있는 거 안 보이나요? 흥. 알았으니까 흥분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다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지. 자고로 월척을 잡으려면 미끼가 좋은 것이 첫 번째요. 기다림이 두 번째이니라. 으휴먼 영감탱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담. 영감탱이란 말에 괜히 찔끔한 박전무가 말한다. 허멈. 뭐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강 실장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며칠 안에 결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럼 슬슬 다음 단계를 시작해보지요. 의심 가는 인원들에게 2년 단위 갱신에 6년 만기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미끼를 풀어보자고요. 실제로 일부 회사와는 계약을 맺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역할은 그분께로. 자네 참 잔인하구만. 무서운 사람일세. 나랑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앞으로 계속 말이지. 하하 여부가 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전무님. 차 전무는 국내 1위 주회의사와 계약을 주관하고 대표로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제 완전히 얼굴마담이나 바지 사장 취급을 당하고 있었고 자신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에서 예전에 그 어려워서 쩔쩔매던 모습들이 사라진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개혁안인지 뭔지 아는 것에 GA 계약이라고 사인이나 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나 할 것이지. 수수료도 경쟁사 대비 높은 지급률로 하고 거기에 회사 마진은 기존 영업조직 경쟁력에 쓰고 아니 회사는 뭐로 장사한단 말인가. 물론 GA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점점 여기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쩌려고 한단 말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다음 주 일정표를 보니 칸은 비어있지만 이후로도 GA 계약이 수십여 건이다. 물론 1호 계약의 상징성이 있으니 이번만 차 전무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팀이 해도 된다지만 이래저래 차 전무는 굴욕적인 기분이었다. 그래 우냐 두고 보자. 그 위세가 얼마나 갈런지들 말이야. 속보. 업계 메이저 보험사들 속속들이 GA사들과 변경된 신계약 체결. 업계 최고이고 수수료율과 더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3년 계약의 이후 2년마다 갱신계약 체결. 갱신계약을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사전에 규정된 위약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본계약은 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박 전무가 이혜리 부사장 방에 임시로 꾸려진 태스크포스 룸에 들어오면서 외쳤다. 자네 뉴스 봤나? 네 전무님 다들 제대로 물었군요. 녀석들 빠르기도 엄청 빠르네. 알아보니 G사, L사, K사 3사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조건으로 움직였다는 거 확인했네. 사내 의심가는 스파이들한테 각각 다른 조건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기간이나 조건으로 보면 회사와 인원 간 상관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차 전무를 비롯해서 경영기획의 황 차장, 영업기획의 성 부장. 이렇게 3명이 일단 확실합니다. 그 외 의심 가는 인원들도 있는데 일단 증거는 없군요. 그래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흘려줬는데 그걸 바로 전달했네. 이런 쥐새끼들 얼른 치워버려야지. 계획 마지막 날 전부 인사 조치하겠네. 네, 그 부분은 전무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부사장님께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때 차 전무의 뒤를 이어 전략기획의 실무를 담당하는 안 이사가 들어와 보고한다. 부사장님, 지난번 차 전무를 통해 행사 기획하고 프레스 인터뷰한 1호 계약 GA가 우리와의 계약 파기를 선언해 왔습니다. 조건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본인들 쪽에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하는군요. 특약 조항에 의거 1년 예상 매출의 일부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기에 금액은 최대 30억 원 정도입니다. 위약금이 센데 목소리가 크네요. 예상대로 경쟁사에서 위약금 지원 명목으로 GA 계약 파기를 꾸미는 듯합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해리가 지분을 한번 보고는 싱긋 웃으며 대답한다. 계약 파기하고 사전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이 되었거나 예정 기획이었던 곳들도 전부 파기 및 조건 재협의로 연락이 와 있습니다. 파기를 요청하는 곳 모두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수령하세요. 그리고 조건 재협의는 없습니다. 딴 보험사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왔나 보군요. 위약금 정도는 신경도 안 쓰일 정도로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SSL 보험은 요즘 업계 태풍의 눈이었다. 각종 새로운 기획과 변화의 내용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경쟁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도 항상 하는 말이 SSL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나은가 하는 컴플레인이 많기에 다른 보험사들은 점점 업무 환경이 힘들어짐을 느끼는 터였다. 직원들이 이 정도면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임원급들은 더욱 심한 것이 당연했다. 그래서 다 마무리 지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SSL이 계약을 맺은 뒤에 이틀에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위약금까지 리베이트해서 저희가 20여 곳 독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A사와 K사도 비슷한 숫자로 독점 계약한 듯 보입니다. 여러 회사를 동시에 공동 계약까지 한 GA들을 포함하면 예상하기에 SSL은 GA사 약 60여 곳 이상의 계약처들을 잃었고 앞으로 추가 계약을 할 때에는 지금 저희가 제시한 조건보다 더욱 비싼 조건을 제시해야 하니 SSL이 손해를 많이 보리라 예상합니다. 국내 1위 위를 차지하고 있는 G사의 대표가 휘하 임원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돈은 좀 깨졌지만 어쨌든 SSL은 앞으로 이쪽 분야 진출은 어렵겠구만. GA사로 매출이 많이 가는 것은 앞으로 피할 수가 없는 흐름 중 하나지.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조금 빨리 하면서 적골 보기 싫은 SSL을 말려 죽일 수 있으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란 말이지. 흐흐. 내 경쟁사인 L사와 K사도 그러한 의도로 이번에 과감한 예산 집행을 한 듯 보입니다.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잡아버려야죠.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GA사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보험사 출신들도 많아서 핑계나 작전도 잘 안 먹히고 결국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좀 과한 부분도 확실히 있군요. 그래 알겠네. 아쉽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돈 아끼지 말고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해.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살피는 거 잊지 말고. 요즘 SSL 녀석들 하는 걸 보니 아주 피곤해 죽겠어. 이번에 확실히 눌러서 앞으로 설치지 못하도록 확실히. 알겠지? 네, 걱정 마십시오. 현재 SSL이 신규 계약할 수 있는 GA는 거의 없으니까요.